사실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막 보복 소비라는 말이 있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보복을 하는 거야? 여러분 미래에 보복을, 여러분 미래한테 보복을 하는 건가? 우울감이라는 거는 현대인들한테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잖아요. 우울감이 더 커져요. 절대로 소비로 우울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봤잖아요. 이게 통장이 성장을 해야지 우울감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오하셔야 돼요. 나 한 20년만 있다가 파이어족으로 은퇴하고 싶다. 그런 일 없고요. 목표랑 동기부여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목표가 없고 돈을 꼭 모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조금 해주시고 싶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소비는 영원하고 소득은 유한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모을 이유가 없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급이라는 게 이제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흔히 메타 인지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나의 상황, 현실적인 상황, 우리는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월급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월급은 정말 운 좋은 사람이 400번 받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몇 번 받았어요? 그럼 나 한 60번 받았네, 70번 받았네? 자, 그럼 이제 한 300 몇 번 남은 거죠. 그럼 이 월급이 누구 돈이냐? 내 돈 아닌가?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돈은 현재 여러분 돈일 수도 있지만 5년 후에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여러분의 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여러분들과 지금의 여러분이 약간 쉐어해야 되는 돈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돈을 관리자로 관리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여러분한테만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막 보복 소비라는 말이 있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보복을 하는 거야? 여러분 미래한테 보복을 하는 건가?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나 목표가 없다 그러니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뭐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인생 뭐 있어라는 말을 쓰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보시잖아요. 절대 멀리 하십시오. 근데 제가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그러면 본인을 멀리 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인생 뭐 있어라는 말을 자꾸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현실 감각은 없어지는 거예요. 현실 감각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좀 전에 얘기했죠. 난 돈 모을 이유가 없는데? 돈 모을 목표가 없는데?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분의 처음에 시작점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 때 우울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막 배달을 시켜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비싼 물건도 사보고 우울하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울감이라는 거는 현대인들한테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잖아요. 우울감이 더 커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절대로 소비로 우울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봤잖아요. 그 비싼 가방 사봤잖아요. 여행 가봤잖아요. 근데 그때뿐이죠. 갔다 오면 더 우울해. 왜? 카드값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울감의 근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울감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최근 한 1년 정도 무지하게 바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바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인들을 만나보면 되게 우울하고 피곤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할까? 아니 뭐 직장에서 뭐 중노동 시키나? 근데 너무 피곤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루에 스케줄을 3개씩 소화하는 걸로 지금 1년을 하고 있는데 일요일만 빼고는 무조건 스케줄이 3개란 말이에요. 정신없이 바쁜데 엄청 피곤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안 피곤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게 생기기 때문에. 이게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피곤할 줄 알았는데 막 피곤한데 딱 통장을 보면 내가 이걸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성장이 빨리 되는 거야. 물론 뭐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오해하시겠고 엄청 돈을 버는 그런 건 아니고 뭐 제가 어마어마한 뭐 유명 연예인도 아니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을 함에 따라서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통장이 성장을 해야지 우울감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3년 차 되고 5년 차 되고 7년 차 됐어. 근데 왜 우울한지 아세요? 내가 3년 되고 직장 5년. 야, 이제 다음 달이면 내가 7년 되네. 근데 통장은 그대로야. 안 우울한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무조건 많아져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게 아무리 미세하더라도 성장이 된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내년에는 그러면 얼마 정도 되게 내후년쯤 되면 내가 이 정도 되면 그 아파트 요 정도 청약은 내후년에는 이 정도. 이게 사람이 미래가 보이려면 이게 예측 가능한 미래가 돼야 돼. 희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봐봐. 벌어서 다 써. 그럼 지금 해피하죠? 해피하다고 지금 여러분은 나 해피하고 행복해로 돌리면서 다 쓰고 있는데 그게 해피한 게 아니라는 거지. 절대로 소비를 통해서 우울감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모아보세요. 돈을 모으잖아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야 이거 완전히 이렇게
어떻게 이러고 살아? 근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과소비가 비정상이었던 거예요. 지금 절약해서 최소한 월급 300, 400이면 153만 원 정도 적금은 들고 있는 게 정상인 거야. 여태까지가 비정상이었던 거야. 이걸 정상으로 돌리자고 그랬더니 아우 뭐 짠테크를 어떻게 하냐, 절약을 어떻게, 아니 이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그동안이 비정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리자라는 거고, 절약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근데 뭐 그렇게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절약이라는 거는 돈을 안 쓰자는 게 아니라 가치 있게 쓰자는 거거든요. 흔히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의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마카세, 호캉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얼마 전에 MG 3명, 25살의 MG 그 3명과 대화하는 그 무슨 유튜브를 찍었는데, 그 MG 3명이 다 취준생이었어요. 그리고 알바를 하더라고. 근데 알바에서 얼마 벌어야 했는데, 많이 버는 사람은 한 뭐 100만 원, 적게 버는 사람은 6, 70만 원 이렇게 번대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을 제가 보자 그랬거든. 딱 봤더니 강남의 모 호텔에 파인다이닝, 호캉스 이런 거 다 발견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왜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젊은 시절에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자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젊은 시절에 경험이 중요하다. 뭔가 해봐야 된다. 반반인 것 반반인 같아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말씀하신 대로 써보기도 했지만 결국 나중에 돌아오는 게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MZ분들이나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 시청자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게 경험이라는 게 젊은 시절에 중요하다는 건 전 동의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소비의 역사가 경험이 아니에요. 극복의 역사가 경험이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 닥쳤는데 내가 그거를 한번 이겨봤어. 그리고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살기 힘들었는데 내가 그 없는 돈에서도 정말 쪼들려서 하면서 저축하면서 그 시기를 넘겨봤어. 이런 극복의 역사가 쌓여서 경험이 되는 거지, 어디 가서 돈 쓴 게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파리에 가서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었다. 그게 경험입니까? 그건 경험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경력이 늘고 경제활동 기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들의 통장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 우울감은 절대 극복할 수 없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잖아요. 뭐 이거는 뭐 2030뿐만 아니라 3040, 50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뭔가 굉장히 이 삶이 저항이 온다 나한테.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뭐 월급이 250인데 월급이 300인데 뭐 나는 뭐 멘토님 뭐 솔직히 뭐 그렇게 뭐 집을 살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미래에 대한 목표가 없어서 그냥 저는 해피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야 정상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발버둥을 치고 5년, 10년, 20년 후에 삶을 좀 개선하겠다라고 나가셔야지, 전 해피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이미 청년임을 거부하고 노인네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카드 명세서를 좀 보니까 가끔 내가 왜 이렇게 이번 달에 카드 값이 많이 나왔지 했을 때 보면 푼돈을 그렇게 써서 그게 이제 모아져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뭔가 큰 거를 지른 게 네, 아니라? 그런 게 아닌데 보니까 그러니까 짜잘하게 왜? 썼을 짜잘하게. 때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이렇게 쉽게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푼돈이니까.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게 돈이 새어나가는 분들에게 한 말씀 또 해주신다면? 이제 뭐 저는 항상 예산을 갖고 써라라고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금액은 잘 안 봐요. 왜냐하면 금액은 어차피 예산 안에 이상을 못 쓰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오바될 일은 거의 없고, 저는 주로 카드 횟수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카드 명세서가 이제 실물로도 오고 뭐 이메일로도 보는데, 이제 실물로 오면 이제 딱 보면 일단 횟수를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카드 2개를 쓰는데, 하나는 이제 교통비하고 뭐 이제 예를 들면 기본 고정비를 쓰는 카드,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변동 지출을 쓰는 카드로 나눠서 쓰는데, 일단 변동 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달에 뭐 전월 며칠부터 여기까지 31일 동안 썼던 거에 횟수를 보는 거죠. 횟수를 체크를 하다 보면, 횟수가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달에 왜 이렇게 금액은 모르겠는데 횟수를 많이 썼지? 이제 횟수가 많다는 거는, 여러분 잘 보시면 카드를 자꾸 결제한다는 거는 계획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살 때 맞아 그거도 사야 돼, 사고 좀 이따가 맞다 그거 놓쳤다 그것도 사고, 이게 아니라 마트를 가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디를 가든 이렇게 딱 계획을 해서 요거 필요한 거니까 요거 사고 근데 요거는 필요하지만 지금 이번 달 예산이 안 되니까 다음 달에 사,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카드를 결제하면 횟수가 굉장히 일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푼돈을 조심해야 된다는 게 정말 적극적으로 동감이 되는 이유가, 큰 돈은 사람이 이제 무섭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주의를 하죠. 아, 이거 너무 비싸. 아, 이거 안 돼. 뭐 이번 달에 안 돼. 뭐 이렇게 되는데 작은 돈은 그냥 뭐 이거 이 정도는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포항에 강의를 갔었는데 제가 사실 택시를 안 타거든요. 제가 주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택시는 진짜 안 탄 지가 정말 뭐 몇 년 만에도 한 번도 안 탔어요. 그래서 이제 몰랐는데 거기서는 제가 지방이니까 그 대중교통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디를 돌아보고 강의 시간에 늦지 않게 가야 되니까 택시 타면 되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넉넉하긴 한데 이렇게 안 잡히면 늦을 것 같은 거야. 막 가슴이 뭐 조마조마 이거 어떡하다. 그래서 그 옛날에 깔아놨던 카카오 택시를 누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불러보자. 참 많이는 안 써봤는데 옛날에 한두 번 써보고 눌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나 봤더니 카드를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부랴부랴 카드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렀어요. 그래서 와서 다행히 안 늦게 가긴 갔는데 딱 내릴 때 그 금액을 이제 하는데 기사분이 얼마 달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내리라는 거예요. 이거 카드 했더니 결제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카드 등록하면 그냥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는 거야. 와, 저는 그 세상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봐도 너무 편한 거야. 아니,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그 기사님하고 말할 필요도 없고 기본 요금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딱 내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러니까 가까운 거리를 타는구나. 그러니까 먼 거리를 타면 죄책감이 생겨서 잘 안 타는데 가까운 거리는 기본 요금이니까 그냥 타는 거예요. 자, 그럼 기본 요금 자기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죠. 야, 나는 오늘 택시 탔지만 먼 거리 탄 게 아니야. 그냥 기본 요금이야. 별로 그렇게 뭐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에 비해서 별로 비싸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푼돈을 생각하고 나중에 카드값을 보니까 그렇게 기본 요금으로 탄 게 한 20번 되는 거지. 또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세상이 진짜 무슨 페이 너무 저는 그 세상을 몰랐던 거지. 진짜 세상이 말이죠. 제가 모르던 사이에 너무 편리해진 건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편리해진 게 아니고요. 돈을 버는 사람이 편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너무 편리함을 추구하고 너무 이 푼돈이니까 나는 그냥 넘어가도 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푼돈에 결국은 목돈이 안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꼭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후 이야기 하나 더 여쭤볼게요. 노후의 이제 윤택함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작가님이 보시기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이제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여러분들은 잘 이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 12%였거든요. 평균 12%라는 얘기는 그냥 제일 이자 적게 주는 은행을 가도 이자가 10%였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비즈니스를 일으켰으면은 잘하면 30%, 40% 성장도 쉬웠고 그때 당시의 기업들은 웬만한 기업들은 그냥 다 10배 성장, 10년에 막 100배 성장 이런 기업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때 주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대부분 돈이 주식시장에 없고 은행에 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자를 많이 주니까. 자, 그러던 시절에는 뭐가 크게 성장을 했냐? 어디 땅 사놓은 사람, 어디 주식 사놓은 사람, 어디 아파트 잘 사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박이 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친구나 선배님들을 보니까 와, 저렇게 투자를 잘해야 노후 준비가 되는구나. 이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화 지체 현상이라는 거거든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봤던 게 우리가 닥칠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절대 착각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는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주가는 미쳐 날뛰는 거지. 왜? 그때는 기업들이 수백 배 성장했는데 주식시장에 돈이 없었고 지금은 기업들이 성장하지 않는데 모든 돈이 다 주식시장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뭐 미쳐 날뛰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장도 안 되는 기업인데 뭐 퍼가 400이 넘거나 300이 넘는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퍼가 뭔지 아시겠지만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냐인데 이제 지금 올해 벌어들이는 1년 수익에 300년치가 있어야 지금 주가가 회복된다. 이런 주식들이 많거든요. 물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반영됐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심하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처럼 투자에 성공해서 노후 준비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착각입니다. 재테크는 거들 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70%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하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소득이 성장해서 부자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사놓은 주식이나 아파트가 올라서 부자가 될 리는 절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아파트로 잘 한다면 뭐 내가 20, 30년간 벌었던 돈을 까먹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걸로 부자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각오하셔야 돼요. 나 20년만 있다가 파이어족으로 은퇴하고 싶다. 그런 일 없고요. 여러분 40년, 50년이라는 일을 하되 단 지금 회사에서 너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생계형 경주활동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이걸 은퇴하고 나서 세컨 라이프에는, 세컨 잡에는 내가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정말 하고 싶은 일, 내가 했을 때 너무 기쁜 일, 월화수만 일하지만 너무너무 난 재밌어서 맨날 출근하고 싶은 일, 그 일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찾고 여러분들의 소득 기간이 길어져야 여러분들의 노후가 편안해지는 거지. 주식에 잘 담궈놓고 뭐 코인을 잘 어떻게 투자하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지금 직전 5년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2.4%거든요. 성장이 없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성장하는 주식, 종목이 코스피에 뭐 900개가 넘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앞으로 20, 30년 후에 뭐 엄청나게 대박이 날 거, 그 여러분들이 산 주식만 올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산 주식이만 오를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후 준비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재테크는 거들 뿐. 물론 재테크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그걸로 승부는 안 나요. 워렌 버핏도 주주총회에서 13살 먹은 소녀가 질문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냐. 워렌 버핏도 얘기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와도 전혀 걱정할 수 없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너 자신에게 투자를 해라. 네가 성장하면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와도 아무 문제 없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의 그 기본적인 틀을 바꾸십시오. 그럼 사람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게 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서 돈 모으는 거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거든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를 안 한다? 나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우울하다. 떠나야 되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뭔가 이렇게 뭐 무슨 신이 내려오면은 정신줄을 놓으면서 그죠? 순간적으로 무슨 결제를 하잖아요. 홈쇼핑 보다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써라 그랬는데 그 만약에 무슨 일을 내가 만드는 거야.